안녕하세요,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다행히도 러클리 금요일이고 아침이고 이렇게 수업 레슨 같은 거를 좀 보기 전에 비디오를 찍으려고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오피스에서는 목소리가 이렇게 좀 한국말을 해야 되니까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쭉 보니까 제가 이 베스트를 계속 많이 입었는데요. 베스트가 저한테는 참 편한 것 같아서 항상 그래서 베스트를 좋아해서 입는데, 옷을 맨날 똑같이 입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좀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,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제를 생각할 때 좀 연구도 찾아보고 제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서 좀 전달할까 항상 생각을 해서 우선 연구를 찾아본 다음에 또 제 경험을, 또 애들 가르쳤던 경험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말들이 모두 다 맞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, 그래도 제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거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되게 중요한 거고, 많은 교사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고, 요즘에 가장 핫 토픽이고,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, 아동 문제 행동이 있는데도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가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연구도 찾아보고 해서 좀 제가 서머라이즈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좀 많이 실패도 해보고 또 어려움도 겪어보고 해서 했는데, 또 그래도 좋았던 방법들을 그냥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줄 주제는 좀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제 경험과 시도와 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많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그렇고 힘들죠.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교사를 티칭을 하는데, 미국에서는 애들을 이렇게 피지컬 가이드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좀 푸시하고 이런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더 운동하는 거가 어려워요, 교사 입장에서는.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,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교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첫 번째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문제 행동이 있어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, 오케이, 운다, 뭐 도망간다, 거기서 오늘은 운다, 뭐 도망간다, 뭐 안 일어난다 해서 딱 포기하는 순간 그냥 포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교사든 부모님이든 뭐 운동을 적용하든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든, 울어도 좀 도망가도 그 다음에 좀 계속 안 일어나도 그냥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도를 안 하면 내일 울고 내일 또 도망가고 또 안 일어나고 하는 거가 반복되거든요, 아이들은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밸류인데 그냥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애들 골에 맞춰서 그냥 뭐 애들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달리기를 했다, 뭐 공을 10번 주고 받았다, 그냥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, 왜 애들이 안 되지, 뭐 애들이 울지,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거부해도 공 5번 주고받게 하면 땡스 갓, 그냥 오늘 했다 하는 거지. 만약에 문제 행동 때문에 계속 포기를 하면은 계속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아이들도 알겠다. 내가 이 문제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이 포기를 하는구나,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포기를,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고 울고 해도 조금이라도, 단 5분이라도 교사나 부모님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. 근데 교사분들, 저는 미국 적용에서 얘기를 하면은 문제 행동이 너무 심한데 울고 그러면서 막 너무 푸시를 하면 이렇게 학교 정책상, 디스트릭에서 정책상 너무 안 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조심조심을 하면서
그런 거 다 아는데도 문제 행동이 있어도 안 한다고 해도 또 뭐 도망을 가도 5분이라도 했으면은 그거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포기를 하면은 내일도 못 가르치고 애들은 계속 안 되거든요. 문제 행동은 계속 있을 거고.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5분 했다, 땡스. 뭐 10분 했다, 아 잘했다. 여기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교사들도 그렇겠지만 문제 행동의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. 근데 그래서 좀 관찰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애들이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, 얼마만큼 일어나는지,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,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아이들을 좀 관찰하려고. 그렇게 내가 만약에 저는 빅그룹 뭐 애들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가르친다 하면은 문제 행동 있는 아이들이 저기 있으면은 제가 왜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? 내 수업을 보고 있는지,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. 아마 내 수업 전에 뭐 너무 막 문제 행동이 시작됐으면은 스태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, 조금 아이들한테 관찰하는 그런 행동가짐이 중요한 거예요. 좀 이렇게 뭐 내가 직접 인터랙션을 안 해도 이렇게 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안 하려고 거부를 하는지, 왜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을 하는지. 정말 애들이 아픈 날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픈 날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소리인지 환경인지 사람인지 좀 이런 거를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 전문가하고 얘기도 하셔야 되는데, 문제는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좀 이렇게 판단하고, 그냥 아이들은 안 된다, 뭐 문제 행동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은 평생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조금 좀 알아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찰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는데,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저는 스태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정신이 산만하면은 막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. 자폐 애들은 스페셜리 뭐. 그래서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좀 프로그램을 이뤄가는데, 뭐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보면 다 얘기를 하면 애들이 집중이 안 되고 더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하지 말라는지,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스태프들이 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조금 수업할 때는 조금 애들한테 집중을 하자. 왜냐면은 애들한테 집중을 하면 안 하면은 애들이 문제 행동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좀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, 발견하면 즉각 좀 어플라이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근데 문제 행동은 자폐라는 리서치도 연구도 많이 하고,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. 근데 애들마다 다 달라요. 애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폐 레벨 1, 2, 3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, 저게 맞다, 저게 맞다 잘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연구를 하는 입장이지만 뭐 연구하는 거, 이 연구를 통해서 애들이 이걸 적용하면 이 애들은 다 좋아진다,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마다 개별라이즈, 인디비듀얼라이즈, 또 문제 행동을 좀 찾아보는 좀 의식이 좀 중요한. 왜 이러지? 뭐지? 또 애가 왜 오늘은 참가했지? 좀 이렇게 좀 퀘스천 막 왜 이렇게 하는지를 교사 입장, 부모 입장에서도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. 부모님은 상당히 제가 의아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부모님들이 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제 연구를 하면서 느꼈는데 왜 일어나는지. 그래서 제가 관찰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, 그래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애들을 말할 때 세 번째 전략은 좀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게 중요해요. 아이 컨택. 그 다음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말을 많이 해요. 뭐 이거는 저렇고 이거 설명을 많이 하는데, 우리 애들한테 좀 내가 이걸 너한테 원한다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좀 아이 컨택을 하고, 내가 이거를 무엇을 할지, 몇 개를 할지, 제가 퀀티티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자, 오늘 20개 했으면 고맙다.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하기 전에 좀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은 여기 있고 애들은 뭐 저기
앞뒤 구석에 있는데 그럼 애들이 집중을 안 하잖아요. 우리 자폐 애들 특성이.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스페셜리 비헤이비어가 있는 애들한테는 선생님이라든 부모님이라도 좀 아이 컨택을 하고 좀 보이스도 좀 펌하고 이렇게 플리즈 하는 보이스 말고 오늘은 이걸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이걸 할 거니까 이거를 해주길 바래. 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 컨택을 하고 애가 인지를 했는지 좀 아이 컨택도 하고. 근데 이 방법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저기 보고 있고 뭐 저기 구석에 가 있고 울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힘들거든요. 부모님들도 이렇게 플리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방법보다는 좀 아이한테 눈 컨택, 아이 컨택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 컨택 하고 이렇게 좀 정확한 넘버, 오늘은 뭐 20분을 걸을 거야, 공을 10번 할 거야. 그리고 하는 와중에도 좀 이렇게 이렇게 한 번, 두 번, 미국에서도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아이들한테 숫자 세는 법도 가르칠 수 있고.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할 때 조금 펌 보이스로 좀 눈 아이 컨택하고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플리즈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환경의 세팅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자폐 아이들을 오랜 시간 가르치고 보면서 이렇게 항상 클래스를 들어가고 또 다른 선생님도 관찰을 하고 또 내 수업도 그렇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뭐 모든 환경에 민감한 거는 다 알 것 같아요. 다 아는데 이거는 중요한 사실인데 애들이 다 달라요.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애들이 좀 문제 행동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소리가 사람이 많으면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교사로. 그래서 저는 스태프 미팅도 진짜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하면 이게 애들한테 집중이 안 되거든요. 애들도 사람들이 다 말을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조용하게, 조금 사람이 많은지 또 소리가 나는지 내 말이 들리는지 전달이 되는지 또 뭐 장비도 여러 가지 뭐 막 하는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 뭐 다른 교사들 필라소피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한 장소, 익숙한 장소에서 좀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애들이 잘하면 여기서 잘하면은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조금 복잡한 뭐 프로그램도 이끌어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친다고 보다 좀 간단하고 이런 거를 좀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한테, 부모님한테는,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. 뭐 짐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수영을 간다고 생각하면 뭐 토요일 뭐 오후에 가는 거 아니면 저 같은 옛날에 수영을 인스트럭터로 오래 했는데 조금 사람 없는 시간이 있죠. 뭐 일요일 아침 뭐 8시나 뭐 짐을 가더라도 뭐 아침에 가거나 조금 그런 좀 사람이 없고 좀 조용한 장소에서 좀 운동을 하고, 공원에 가는 것도 공원에 사람이 없는 장소,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익숙한 장소, 좀 그런 곳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낫고요. 그 다음에 루틴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.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이들이 수요일날 1시간 공원을 걸어, 이건 부모님의 케이스. 그럼 좀 그 시간에 부모님이 좀 피곤하겠지만 좀 걷는 시간인 걸 애들이 이렇게 루틴화 하면 이게 따라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고, 또 선생님들도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에브리데이 레슨을 뭐 바꾼다기보다도 월요일은 이거, 화요일은 이거, 수요일은 이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요일은 이거에 좀 집중을 하고 금요일은 이거. 애들이 분명히 알아요.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이거를 하면은 금요일날 내일은 이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. 루틴화하고 환경을 세팅하고 시간을 하고 장소를 세팅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내가 집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내 집이 너무 산만한지, 좀 그런 공간이 있는지, 없으면 좀 공원에 나가서 해도 되고, 너무 사람이 많은 데보다도 좀 조용한 장소에서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, 또 짐에 간다 그러면은 좀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간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좀 부모님들이 했으면 좋겠고,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애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가르친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좀 환경을 세팅하고 조그만 거 스몰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한 다음에 거기서 레슨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내 케이스, based on my experience, 더 이펙티브한 것 같아요. 더 효과적이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네 번째로는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 항상 이렇게 눈을 볼 때 제가 시간을 보고서 얘기를 해가지고, 유튜브는 시간이 뭐 너무 많으면 다운로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각을 하죠. 그 다음에
6번째 반응은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. 애들이 잘하면은 저는 에이지안이기 때문에 스페셜리 저는 이렇게 막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좀 개인 성격상 잘 못하는 건 뭐 사랑한다, 땡큐 뭐 이렇게 허가하는 거 진짜 못하는데 애들은 허그를 하는데 이런 거를 저는 선생님을 오래 해도 잘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감정 I love you 막 이렇게 허구하고 하는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잘했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애들한테도 저 같은 경우도 힘들지만 애들한테 잘하면은 좀 허그를 하면서 눈을 보면서 오늘 진짜 잘했어. 너 완전 잘했어. 이렇게 하는 경험을 계속 인식시켜주면은 애들이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 잘하는구나. 그래서 바로 반응은 안 하더라도 애들이 알아요. 그래서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. 가끔 막 너무 박수를 크게 친다든지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너무 잘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즉각적으로 let them know they did really good job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참 있다가 얘 잘했니 얘 못했는지 얘기하는 것보다 즉각 아이 컨택 중요하니까 오늘 잘했어 뭐 끝까지 했어 이거 끝까지 해서 고마워 이런 걸 표현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.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난이도를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지금 뭐 공을 던지지도 않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할 게 없잖아요. 네? 그 다음에 애들이 뭐 누구와 상호작용도 안다는데 게임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뭐 팀 스포츠 같은 경우.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뭐 크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난이도를 애들한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. 교사들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애들이 너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익스펙테이션을 조금 레슨을 짜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. 20분 넘게 끝냈으면 that's good. 그 다음에 뭐 지금 공을 누구한테 던지는 기술이 없는데 주고 받기 한 20 했으면 that's good. 그 다음에 줄넘기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줄을 혼자서 넘어왔다 갔다 that's good. 이렇게 좀 난이도를 너무 낮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스태프하고도 좀 미팅이 있었는데 애들이 안 해요. 그래 안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공을 누군가한테 상대편한테 패스 정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줄 없으면 줄을 걸어서 왕복으로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하면 평생 안 되니까 그럼 애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지? 그럼 다음 단계에서 난이도를 조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애는 여기 있는데 부모님이나 교사들은 여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한 뭐 공 10번 왔다 갔다 하기 뭐 트레이드밀을 시작을 했으면 20분 혼자 있으면 퍼펙트 뭐 그 정도로 시작을 해야 되지 뭐 애들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큰 목표를 잡고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리고 많은 교사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안 돼요 못해요 해서 우리 애가 이만큼 했으면 다른 애들이랑 볼링을 같이 쳤으면 다른 애들이랑 수영을 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수영을 하면은 어디만큼 하세요를 제가 항상 어느 정도를 하세요. 그럼 볼링을 하면 볼은 혼자 잡을 수 있나요에 맞춰야지 다른 아이들과 뭐 볼링을 해서 인조이를 하고 뭐 즐길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볼을 해서 레인에 뭐 혼자서 걸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수영을 한다면 킥보드도 잡고 뭐 발차기 키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물에 뜰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잡아야지 너무 멀리 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부모님이나 교사님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가르치고 즐기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즐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그 기술을 가르쳐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아이들이 그걸 즐길 수 있는 걸로 끌고 가는 게 책임이지 지금 당장 뭐 아이들이 즐기고 뭐 그런 거에 포커스를 조금 안 뒀으면 좋겠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오늘은
연구가 너무 많고 지금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너무 많이 써요. 쓰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고 또 교사님들은 또 문제행동 때문에 수업도 포기하고 이러는데 포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오늘 말한 거는 뭐 연구를 바탕으로 또 찾아봤지만 또 제 경험으로 아 이거는 이펙티브하고 좀 먹힌다 한국말로 그런 걸 조금 해봤어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. 그냥 시도한다. 그냥 한다.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시도한다. 문제행동이 있어도 그냥 하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이를 정확히 알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. 오늘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할 때 조금 effectiveness of teaching 제가 말한 것도 좀 참조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시간이 걸리죠. 시간이 걸리는데 포기보단 낫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교사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조금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? 내가 이걸 적용하고 있나? 한 번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조금 제 좋아요를 잘 못 받아봤는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 또 궁금한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. 미국 교육도 그렇고 미국 특수체육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궁금하거나 뭐 자폐애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다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